좀 노르셨나요? 20대 때? 그때 이제 뭐 드럼도 하고 세컨 기타도 치고. 그러니까 이 파마머리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건데 국민의힘 수원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중에 더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다 다른 분들 할 때보다 진행이 좀 빨라요. 왜요? 뭐 다른 분들 좀 편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단골 메뉴로 팔아먹는 메뉴거든요. 이게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조금 크게 갈게요.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저랑은 카톡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5만 명은 안 되고요. 3만 명 좀 넘는데 아주 그 수염이 이렇게 나셔가지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좀 내가지고 그럼 별로면 제가 열심히 편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 내가 좀 우쭐 해볼까? 깝쪽깝쪽 해볼까? 하는 한일기 했고 한나닥 했고 사람 괜찮다라는 평을 받거든요. 제가 보수의 후보지만 저도 역시 젊고 유능하다. 정말 좋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 공기자의 인터쇼입니다. 오늘은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부위원장과 VS게임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강경식 1964년 2월 3일 충청북도 보은 출생, 수원시 35년 거주,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수원시장 후보,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여의도 연구원 지방분권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식 부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VS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VS게임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둘 중에 경쟁하고 싶은 상대 후보를 고르시오예요. 그래서 1, 2번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정치 경력이 10수년째로 연륜과 경륜이 출중한 후보와 두 번째로 젊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기 많은 후보 중에서 누구와 더 경쟁하고 싶은지 골라주세요.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연히 민주당 후보들이 뭐 10명이 넘게 지금 출판에도 마쳤고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뭐 저는 당연히 젊고 유능한 분하고 또 그 같이 장을 겨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수의 후보지만 저도 역시 젊고 유능하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예전의 보수와 지금의 보수는 그 결을 달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당의 이준석 당대표를 보셔도 뭐 활기차고 당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젊고 유능한 후보와 겨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고 유능한 후보 그리고 본인도 젊고 유능한 후보다. 예. 정말 좋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인데요. 더 하고 싶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수원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중에 더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제가 대통령 후보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은 아니고요. 수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수원 시민들과 함께 웃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가 수원시장 후보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홍보를 위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매일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몇십만 명 이상이 본다와 매일 적은 숫자지만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는 뭐 이제 아까 오프닝 전에 제 핸드폰에 뭐 5만 명, 3만 명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 그 SNS나 아니면 이제 인연을 소중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 핸드폰에 그 많은 분들을 저장을 하고 저희 알려주고 그런 SNS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만 만나고 있는 지인들도 자주 만나죠. 저녁 때 잠깐 볼 수도 있고 또 뭐 화성 걷기라고 해서 화성도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걷는 것도 하고요. 점심 저녁으로 자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직접 만나는 걸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직접 만나서 그분 관계를 형성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예. 관계 속에서 팬이 되어서 또 누군가한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신다. 관계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한 달 사는 걸 고민할 정도로 가난한데 소신을 품고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행복한 재벌 2세가 되겠다 중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고르자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삶,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네.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내 와이프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가다 보면, 뭐, 사회에 대한 봉사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애가 확장이 돼서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재벌도 해보고 싶죠. 그쵸. 재벌도 해보고 싶지, 재벌 안 그쵸.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치를 또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더불어서 사는 아마 그런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그게 인간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의 풍요와 행복을 누구나 선택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나와 모두가 잘 사는 길은 또 이제 정치를 함으로써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 예, 그렇게 들었고요. 어려운 질문인데 굉장히 딱 분명하게 다 선을 그어주셔가지고 예, 잘 진행을 했고요. 우선 국민의힘이 보수당이에요. 예. 근데 제가 토크쇼 전에 대화를 한 우리 강경식 부위원장님은 생각보다 좀 리버럴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강경식은 왜 보수 정당인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어떠한지, 왜 보수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문을 봤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소년조선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제 그거를 아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집에 신문이 그 당시에 한 5개는 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그때는 중앙일보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무슨 잡지 뭐 이래서 한 5개가 왔는데 늘 하루 지난 게 왔어요.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야. 그러니까 19일 날짜 찍혀져 있는 게 20일 날 오고 왜 그 집배부 하는 아저씨가 늘 오후 한 2시나 3시쯤 오세요, 저희 집에.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뭐 물도 마시고 가고, 어떨 때는 식사도 하고 가고, 그런 그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늘 구문이었지. 말은 신문인데 구문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신문 잘하면서, 사회에 대한 어떤 내가 어떻게 사회에 동참할 것인가, 그런 걸 그때부터 생각한 건 아닌데, 아마 그게 몸에 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진보 성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리고 사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사회를 겪으면서 보수로 와서 뭐 지금은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보수에 정착해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래의 그 친구들이 거의 저 같은 그 루트를 이렇게 밟아왔죠. 그죠. 이제 젊을 때는 좀 진보적이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보수에 안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수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보수와 함께 협력하고 또 보수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가 지키고 보존하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세대가 보수가 됐으면 이제는 보수도 진보만큼이나 개혁을 해야 되고 진보만큼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 진보만큼이나 어떤 대화와 토론을 할 때 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나 지식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할로 하는 걸 충원을 해서 야 이게 이제 보수냐 진보냐 그거를 뭐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그 정가 정책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유럽 다 마찬가지고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이 끝나고 지선 때 정강정책이 많이 바뀌면 이게 국민의힘 정강정책이야, 민주당의 정강정책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합니다. 그쵸.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책만큼은 정말 이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원에서 35년을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 출신지보다는 더 중요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수원에 와서 큰 딸아이, 작은 딸아이 다 이제 학교 가르치고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37에. 아마 그때 나이 37이면 늦었죠, 그때는. 50에 결혼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37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 생산해서 하는 게 두 사람이 최고의 과제였어요. 살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저희 두 딸아이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어떻게 좀 알콩달콩 잘 사느냐. 그게 첫 번째 이제 저희 인생의 목표였고,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IMF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참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근데 제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어려웠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어릴 때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전교회장하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늘 앞장서서 하는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원래 정치에 끼가 있으셨구나.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목대장 끼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쭉 끌고 다니고 우리 또래들 다 쭉 끌고 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골목대장적인 기질이 이제 수원에 와서 저희 동해 이제 동해도 이제 단체장을 하게 되고 구에도 단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수원시 학교 운영협의회 회장을 이제 투표로 당선이 되면서 하여튼 열심히 정치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수원에 와서 사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약간 좀 치기성이 있었어요. 좀 뭐랄까 좀 우쭐해볼까? 깝쪽깝쪽 해볼까?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쵸, 사람이니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유승민 대표나 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천을 줘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물론 그때는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살려보자. 그게 목표였고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정치가 이렇게 무슨 치기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좀 우쭐우쭐 하는 거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수원시장이 이게 그냥 웬만큼 공부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쭉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수원에 상생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많이 배우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저희 이제 아들 말씀하시는 게 그놈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소리 들어야 된다. 또 그 사람 소리 들을 바에는 그 분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게 아마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할아버지께서 사람답게 또 이왕이면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 괜찮다라는 평을 받거든요. 이건 제가 자화자찬을 너무 하는 건데 그게 늘 남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남을 리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수원에 와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수원에서도 이제 상생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 교수진, 이런 분들을 함께 해서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이라던가 이런 이제 정책 관련된 수원시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정말 정치라는 게 정말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무언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채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쵸? 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가봐야 되고 수시로 내가 이 수원에 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문제라든가 수원시의 그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후로도 많이 더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각계 같이 놓고 그리고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어떤 예비 후보가 와도 토론을 했을 때 수원에 대해서는 지지 않는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 뭐 그거는 민주당 후보들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그 민주당 후보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 후보들 인터뷰를 쭉 보면 1인 1색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아요. 군공항 이전을 하겠다. 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수원 시민이 없어요. 하다못해 뭐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단골 메뉴를 팔아먹는 메뉴거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도 민주당, 각부 행정처의 모든 분들 다 민주당이고 시장도 민주당, 화성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 5명 다 민주당, 도의원 싸그리 다, 시의원 다 민주당, 화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민주당. 아니 그때는 왜 군공항을 왜 못 옮겼냐? 자기들이 군공항을 옮기겠다고 공언하기 이전에 그거부터 나는 얘기를 해라. 아니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못했는데 그러면 자 대동창가 민주당인데 그걸 8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도 못했다면 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을 이전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군공항은 자기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맞다. 순서가 맞다. 그게 맞다. 왜 그때 못했는지. 정말 허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저도 수원이 고향인데요. 예. 네, 그래서 추억이 많은 곳이고 지금도 수원에서 기자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원은 고향이자 이웃 친구 같은 곳인데 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래서 있어요. 특히 수원 특례시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특례 시민에게 닿을 혜택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수원시가 이제 특례시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수원시장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아마 4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거를 부서도 하나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각 구청장님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5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가 4개야. 그 행정의 효율성에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구도 하나 더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구 자체를 하나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구도 5개, 국회의원도 5개 이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공약이 서수원 개발이거든요. 서수원 개발에 집중을 하고 지금 4개 구로 되어 있는 걸 구를 하나 더 행자부에 건의해서 하나 더. 그러면 수원에서 강경식을 아는 사람이 많은지 수원에서 후보로서 인지도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강경식이 왜 수원에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각자 다 마찬가지죠. 다 내가 수원시장이 돼야 된다. 내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수원 시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수원에 35년 살면서 수원을 위해서 나름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또 저번 수원시장 선거를 한번 치르면서 수원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거를 더 보충을 해서 내가 정말 수원시장이 됐을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나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니 나가서 수원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원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그래 그러면 너다 평가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이끌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순서가 벌써 오프닝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공기자 인터쇼 공식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너무 센 질문 하지 마시고. 예. 강경식 부위원장님, 예. 왜 살죠? 왜 가만히 이렇게 어렵게 해? 모든 다른 분들이 분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글쎄 왜 사냐고 하면 전 보람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또 저도 제 짝을 만나서 아이들을 또 생산을 해놨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아빠 되고 싶고 또 내 와이프한테 존경받는 남편 되고 싶고 그겁니다. 그게 돼야 제가 바깥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그래야 남들한테 인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이왕 사는 거 좀 더 보람되게 살아보자, 좀 더 신경 써서 살아보자, 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 사는 거 보람차게 안에서부터 인정을 그렇죠. 받아서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보람된 삶을 살겠다. 네. 예. 일단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수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위한 일이 이제 대의를 위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예. 이게 사실 왜 살죠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소박한 대답이 많이 들어와요. 진솔한 이야기는 소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오늘 또 이렇게 공기자의 인터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주 감사를 드리고 저의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바로잡을 거 있으면 바로잡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채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혹시라도 영상에서 좀 별로면 제가 열심히 편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자의 인터쇼 강경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 미디어였습니다.